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한전선 유상증자 때문에 상당히 요즘 답답하시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입니다. 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엄청난 증자를 이제 했었죠. 한화오션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한전선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 가격이 이제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금 예정 발행 가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제로 최종 확정 발행가는 낮게 이제 책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상황이 될 것이다. 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 특히 그 증자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연말 대박주 한 종목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대한전선하고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 잘 하셔서 대박 내는 소기의 성과를 좀 거두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전선이 지금 현재 50% 증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초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한 33% 정도 증자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한화오션의 1차, 2차 발행가라든가 최종 발행가 그리고 주가 궤적 이것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좋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대한전선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한화오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자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이 나타났어요. 사실 증자를 이때부터 되게 이제 한다라고 어느 정도 이 주식시장에 알려졌고 미리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발표를 한 이 시점에서 하니까 주가가 반등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권리락대 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 가격선부터 내렸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절반 토막은 아니지만 되게 한 40% 정도 가격이 내렸죠. 내렸다가 이제 여기서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주가 폭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33% 정도 증자예요. 33% 정도 증자입니다. 근데 대한전선은 더 크잖아요. 50%. 그죠?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급락을 한다.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볼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여하튼 증자 물량 자체는 이제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제 싸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은 좀 억울한 맛이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주식 갖고 있던 것이 떨어지는 거를 보상할 수 있는 게 증자를 싸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지금 대한전선의 주가 흐름 차트로 다시 왔습니다. 대한전선으로 왔는데 사실 뭐 지금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러면 이 가격선부터 떨어졌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 여기서 만일 그 한화오션과 같이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되게 뭐 한 11,500원 정도에서 내렸다고 치면은 40% 내린다고 한다면은 한 4,400원이 이제 하락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한 7,000원 그죠? 네, 7,000원이죠. 7,000원 언저리에서 최저가를 형성을 한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선까지는 보지 말고 되게 한 8,000원 언저리 뭐 이런 정도까지는 여하튼 주가가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50% 증자 받는 물량에 대해서는 주가가 내릴수록 이제 싸게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증자를 안 했으면 참 좋지만 증자는 한 것은 일단 팩트이기 때문에 이 팩트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전선은 이 증자권 때문에 쭉 내렸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그 하나오션을 통해서 이제 보셨지만 하나오션이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했다가 권리락 시점이 뭐 한 이 정도 되고 뭐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내리고 뭐 이런 사이클을 거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대한전선과 같은 경우는 여기 지점에 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힘이 약하다면은 이 지점에 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반등의 강도로 봐서는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서는 좀 반등의 강도가 사실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정책 관련주로서 우리가 해저 터널 건과 관련해서 재료들이 뭐 일단 통한다면은 이 지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더 여력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일단 좀 증자를 대폭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마인드가 아직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진다면은 이 지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 지점.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판단하는 거는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서 그냥 전체 물량을 이만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물량을 전부 갖고 그냥 반등이 계속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의 경우도 보셨겠고 이 반등의 대한전선의 반등의 강도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일부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축소를 했다가 하나오션과 같이 이런 사이클이 있을 때 권리락 즈음에서 잘 다시 또 저가 재매수를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총선 관련해서 뭐 해저 케이블 뭐 이런 건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물량을 축소했다가 나중에 밑에서 잡는 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제가 전체 물량을 굉장히 그 어려우신 상황에서 크게 물린 상황에서 전체 물량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매매도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주식수가 있고 또 유상을 받으실 수 있는 신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싸게 받으면 결국 평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자기 평단보다 낮게 내려갔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에 어떤 똔똔 시점에서 그런 시점에서 일단 그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패턴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발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딱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이런 현상들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시면 앞으로 판단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예요. 주가가 이게 어떤 궤적을 보이느냐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부분 매도할 것인지 그리고 그냥 통째로 가져갔다가 유상에 참여해 가지고 평단을 낮춰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에 올라와서 손실이 축소됐을 때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결정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결정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소통을 우리가 하면 아무래도 좀 정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한번 소통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매 사인도 제가 드리고 상황 설명도 드리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고 적절한 매매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가 그 유상증자 받는 신주 인수권 요것도 2월 달에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 매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꼭 돈을 새로 안 넣으셔도 될 겁니다.
그죠? 네, 요런 어떤 그 비책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실망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증자를 계속 받고 이제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은 기간적으로 좀 견뎌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증자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새 돈을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없다면 또 이게 또 골치 아픈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는 새 돈 같은 경우 좀 일단 투자하기가 어려우실 때는 신주인수권을 중간에 팔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때 우리가 매매를 잘 하도록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차 발행가나 2차 발행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 요 발행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권리락 전후에서도 물론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것을 제가 한 번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방에 좀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한전선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소통을 정확히 해드리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이제 저희 이 소통방이 700명 정원인데 이 안짝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문자를 보내주셔도 입장이 대기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문자를 보내주셔서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100번 낫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한전선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했어요. 이거는 따로 별도로 하셔서 한번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